지금 한국 경제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일자리는 사라진다는데 왜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할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니 이 모순된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퍼즐을 맞추려면 첫 번째 조각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숫자를 보면요.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작년에 전체 일자리 증가율이 글쎄요 0.2%였대요. 이게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랍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보세요. 우리 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까지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무려 8만 개가 사라졌는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선 기업들이 채용 방식을 바꿨어요. 예전처럼 신입을 대규모로 뽑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경력직을 뽑는 거죠. 거기다 건설이나 금융업 같은 굵직한 산업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고용 한파가 모두에게 똑같이 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세대별로 나눠서 보면 정말 흥미로운, 아니, 좀 씁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20대 청년들 그리고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일자리는 수십만 개씩 사라지는데 반대로 60대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꼭 시속 게임 같아요. 한쪽이 푹 꺼지니까 다른 한쪽이 쭉 올라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바로 40대 남성들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인데 여기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아, 그럼 노년층 일자리가 늘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 생긴 일자리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주로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복지나 돌봄 서비스직이라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일자리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한쪽 면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암울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이 역설의 정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특히 AI나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일자리가 없어요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요가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29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뒤죠, AI나 빅데이터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이 무려 58만 명이나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58만 명이요? 웬만한 중소도시의 인구 전체가 통째로 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잠깐만요. 매년 똑똑한 이공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졸업하는데 대체 그 인재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왜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의대 쏠림 현상이에요. 가장 똑똑한 자연계 학생들이 너도 나도 의대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카이스트 같은 최고의 공대에 들어간 학생들마저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의대에 도전할 정도니까요. 이러니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나요? 한쪽에선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른 쪽에선 사람이 부족하고 이게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대한 구조적 불일치, 바로 우리 고용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이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고용 미스매치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원하는 사람과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속도의 차이입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산업 현장은 정말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해야 할 우리 교육이나 여러 제도들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KTX인데 다른 한쪽은 아직 증기기관차인 셈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이 벌어진 틈을 메울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해결책으로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첫째, 정부가 나서야 해요.
산업 변화에 맞춰서 빠릿빠릿하게 정책을 바꿔줘야 합니다. 둘째, 기업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대학이랑 손잡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워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이공계 인재들이 의사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문제도 명확하고 해결책의 방향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